깊이 있는 대화의 즐거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힐링시켜 드립니다. 김영대 스쿨 오브 뮤직에서 준비한 인터뷰 컨텐츠죠. 디톡스. 오늘의 주인공은요. 새 앨범 클럽 이카루스로 돌아온 걸그룹 아르테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뵙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 오늘 채널은 바뀌었지만 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처음 뵙는 분이 뜨둥, 기분이 이런 날이 또 오다니.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나 아프셨잖아요. 감기가 너무 세게 걸려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아쉽게 저는 진짜. 혹시 멤버들이 그때 만나고 인터뷰하고 가서 뭐 인터뷰에 대해서 뭐라고 뭐 하던가요? 안 와서 너무 아쉽다고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맞아요, 뭔가 맞아요. 저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네. 뭔가 방송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다 떠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다음에 진짜 꼭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이렇게라도 한번 할까요? 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참 우리 김립 씨랑 인연 아닌 인연이 그렇죠. 있는 것이 제가 방송에서 예전에 저의 빨간 아이폰을 들고 나가서 그 순간에 애드립이었는데 모르지 나는 또 속마음이 나온 거지.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순간에 애드립으로 한 건데 그때 막 색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보라색, 뭐 파란색 이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클립스를 틀었나? 아무튼 틀면서 제가 이 빨간 아이폰인 이유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팬들이 그걸 또 놓치지 않고 그래서 김립 바이어스로 공식적으로 이제 많이들 그렇게 부르시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다 했는데 맞아요.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지금 딱 1년 됐거든요. 맞아요. 그때 6월 초였어요. 맞아요. 저희 1년 만에. 1년 동안 김립 씨 팬들한테 잊을만 하면은 DM을 받고 진짜로 대박. 언제 너 다시 만난다고 하지 않았냐? 뭐 우리가 그때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또 봐요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또 본다고 하고 왜 안 보냐? 언제 또 부를 거냐? 우리 리뷰는 언제 나오냐? 그 항상 모든 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김영대 평론가님 뭐 글 잘 읽었어요. 다음엔 리뷰와 꼭 함께. 이렇게. 제가 진짜. 앨범을 좀 팬- 더 빨리 냈었어야 되네. 그러니까 좀 빨리 내지 그랬어. 좀 빨리 내지 그랬어. 네. 너무 근데 팬들이 그렇게 또 챙겨주는 것도 그니까요. 너무 감사하다. 감사해요. 우리 감동이에요. 드디어 만났어요. 진짜로. 투샷. 투샷. 너무 멀리, 제일 멀리 앉았어. 마주보고 그러니까. 앉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저도 원래도 만나보고 싶긴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막 짐 떠밀듯이 막 꼭 만나야 된다 뭐 언제 만나냐 그랬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번 스케줄 또 바쁘고 이래갖고 못 보나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진짜 시간이 딱 요 하루 나갔고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네. 어떻게든 와야죠. 와야죠. 그러니까 네. 팬분들도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럼요. 그 리액션과 정리에 너무 강박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심입니다. 진심. 자 그래서 아무튼 김립 씨도 와서 오늘 진짜로 또 한번 화기애애한 그런 또 대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네 분은 지난번에 해보셨으니까 맞아요. 이게 뭐 인터뷰긴 하지만 또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편해요, 진짜 네. 편해요. 오늘도 그냥 뭐 다리 꽈도 되고 뭐.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거랑 하라는 거랑은 좀 다른데 아무튼 그만큼 이제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일단 새 앨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이. 역대급. 맞아요. 특히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아니 본 게 아니라 저는 그 5, 4, 3, 2, 1 그때부터 최초 공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농담 아니에요. 네, 우리 집 그 애들하고 우리 집에 아르테미스 팬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공식 팬이야 내가 봤을 때는. K-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거의 유일하게 보는 게 예전에는 이달소, 지금은 아르테미스. 감동이에요. 그 걔는 약간 이제 외국에서 좀 태어나서 오래 사는 애라 그래서. 네. 너무 좋다. 아르테미스. 우와. 아르테미스 자기 너무 좋아한다. 아르테미스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아무튼 그 5431 떴을 때부터 해갖고 그 15분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개 버전 합쳐서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다 보고서 다 같이 박수 쳤죠. 와, 진짜요.
무서워. 안 무서우시나요? 최고였어. 저희는 걱정했었거든요. 15분 딱 낸다고 했었을 때. 중간에 끄면 어떡하지? 네, 맞아요. 뭔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15분을 다 과연 사람들이 볼까?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최근에 조회수 이렇게 봤는데 3분보다 15분짜리가 조회수가 훨씬 높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몰입도가 그래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심심하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맞아. 처음 초반부터 딱 그 집중도가 있어서 좀 그래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워낙에 또 여기가 예전부터 뭐 컨셉 세계관 이런 거는 뭐 해볼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 거는 이것도 되게 나름 역대급 아니었어요? 어때요? 완전 진짜 개인적으로 역대급. 어떻게 스스로들은 어떻게 평가해요? 그냥 그때 처음 리액션 했을 때 말고 이제 좀 몇 번 더 봤을 거 아니야. 아주 많이 좋죠. 봤죠. 어떤 거 같아요? 되게 실험적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진짜. 역시 솔직해. 그렇죠. 저희 왜냐면 버추얼 엔젤 때도 너무 실험적이었어가지고 그렇긴 했죠. 뮤직비디오가 이번에도 되게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과연 대중분들이 이해를 하실까? 저희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되게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쵸.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릴 만한 장르였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좀 뭔가 그래도 내던져서 도전해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혹시 그 제이든 정한테 한번 안 물어보셨어요? 뭐야?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저희 맨날 얘기합니다. 항시. 이제 항시. 항시. 아 그러면 그분도 이런 어떤 그 의견이나 클레임에 대해서는 알고 있군요. 그쵸. 항상 같이 네. 고민을 그러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이쯤 되면은 어렵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드시는 기획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 이번 지금 막 그 딱 뮤직비디오 그 하나만 보면 저는 제가 약간 단편 영화, 독립 영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영상에 되게 관심 많고 앞으로 되게 영상 되게 찍고 맞다.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요. 맞아. 영화 공부하고 싶어. 저는 딱 그 처음 봤을 때 이런 K-팝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거는 입소문 타면은 단편 영화, 독립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영상이다라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해석하는 재미? 해석하는 재미. 네. 그렇죠. 뭔가 딱 열린 결말로 딱 끝나면서 본인의 해석을 계속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확신했죠. 그럼 약간 그 연출도 막 그런 걸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봤을 때 나름 해석한 나름의 해석이 있나요?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잘 제 아. 생각도 말을 좀 아끼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 입에서 나가면 이게 오피셜이 돼버리니까 맞아. 아르테미스의 오피셜이 맞아, 돼버리니까 맞아. 그렇네. 팬들의 그 상상력의 한계를 딱 그 제한을 네. 둬버리는 것 같은? 아,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했네. 근데 저희도 보면서 처음 딱 보면서도 저희끼리도 막 이거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 또 이렇게 맞아, 해석될 맞아, 수도 맞아. 있겠다. 맞아, 하면서 맞아. 계속 얘기 많이 했었어요. 나는 뮤직비디오 딱 보고 나서 솔직히 제일 먼저 하슬 씨 딱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 그때 인터뷰할 때 영상에 되게 관심 많다 그랬고 맞아요.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고 맞아, 좋아. 그 혼자 놀기의 달인이잖아요. 맞아요.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니, 같아요. 아니 진짜로 그때 그 진짜 기억이 일련적인데. 아니 왜냐면 그 말이 좀 되게 나는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 막 그때 왜 부모님 엄마랑도 영화 볼 때 떨어져서 본다고 네 맞아요. 맞아. 수다 떠니까. 대박. 그런 얘기 했었잖아. 맞아. 얼음 소리 막 팝콘 소리 싫어서. 그래 맞아 팝콘 싫어한다고. 그래서 두 자리 떨어져서 봐요. 맞아 그때 그 얘기 했었고 맞아요. 그때 우리가 무슨 영화 막 그때 내가 그 영화 뭐죠 그 사막에서 왜 듀운? 아니 지금 말고 그 액션 영화 있잖아. 왜 갑자기 생각 안 나지? 매드맥스? 매드맥스. 아. 매드맥스 퓨리오사가 그때 나왔어. 아. 근데 나는 봤고 여기 다 안 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희진 씨가 막 스포 절대 안 된다고 막 맞아요. 소리 지르고 막 나 때리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 다 그랬잖아. 기억하시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랬어요. 퓨리오사 막 그 얘기 했었고. 그랬구나. 그러면은 우리 진솔 카다시안 아세요? 왜 진솔 카다시안인지? 아니요? 뭐예요? 뭐예요? 그때 기억 안 나요? 무서워. 말투? 눈빛? 말투랑 맞아. 눈빛이 되게 나른한 거야. 특유의 그 말투가 맞아. 그랬어요. 맞아요. 했어요. 제가 이번 앨범에서 너무 그건 과장. 너무 가잖아요. 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진솔 카다시안이라 그랬더니 팬들이 다 빵빵 터져갖고 어땠어요 이번은? 저는 일단은 뭐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
그런 제 커리어적으로 너무 뿌듯했어요. 어, 제 커리어의 하나가 그런 최초잖아요. 걸그룹 중에 15분짜리로 시네마틱한 그런 뮤비가 처음이어서 뭔가 뿌듯한. 그리고 제가 갑옷을 또 입었잖아요. 멋있었어요. 갑옷은 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뿌듯한. 그러네요. 누구한테 갑옷을 딱히 입히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걸그룹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옥상에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확 뽑잖아요. 그래서 칼인가 그랬는데 맞아요. 총을 라이플을. 그리고 뭔가 기괴한 그런 일러스트도 있고 맞아요. 막 그런 건 저도 처음 봐서 아주 항상 뿌듯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신기한 거 할 때마다. 뿌듯했다. 우리 체리 씨는 저는 그 항상 뮤직비디오가 나오면은 해석하는 걸 저도 좋아해가지고 그 완전 결과를 이제 모를 때 더 뭔가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해석하는 재미에서 더 많이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재밌었다. 재밌었다. 좋았대요. 여기서 말을 할 때 내가 요 마지막을 어떻게 포인트를 해서 끝내야 되겠다 이런 거 굉장히 생각하죠. 너무 많이 생각해요. 방금 엄청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그때 처음 인터뷰할 때도 네. 그래서 항상 말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갖고 그랬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그러지. 아니 진짜. 결론을 근데 웃긴 게 그게 너무 뜬금없어요. 뭐 그래서 그거 어땠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먹었는데 그래갖고 배불렀습니다. 갑자기 카메라가 아니 마지막 말을 왜 갑자기 카메라를 뭔지 알죠? 평소에도 그렇지. 재밌었습니다. 맞아. 평소에 계속 신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끝나물이 아이돌. 근데 그때 우리 그 심리 분석을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때요? 별걸 다 했네요. 지금 진짜. 약간 우리의 대화를 뭐 그런 얘기를 했어. 이거 되게 약간 좀 혐오감이 있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랬어요? 평소에도 되게 좀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그쵸. 표정이 맞아요. 좀 오해를 사죠. 너무 많이 봤죠. 왜 진짜. 너무 막 그 차도녀의 막 되게 이지적이고 막 화난 것 같아요. 맞아요. 기분 안 좋냐는 소리 정말 많이 듣고 뭐 화났냐 정말 많이 듣고 나 싫어하냐까지 듣고 네. 막 그러더라고요. 혹시 저를 싫어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아까 정리가 된 건가요? 네, 재밌었다. 이럴 때 무슨 얘기했었냐면 ENFP인가?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ENFP라 딱 알았어. 맞다. 똑같다. 그래서 그게 약간 내가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맞아요. 그 이것도 약간 그게 있다. 그러니까. 맞아, 뭐 그랬어,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말하다가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항상 디폴트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까지 지금의 대화가 딱히 탐탁지는 않았던 우리 아니에요. 김림 씨는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봤는지. 저는 뮤직비디오가 일단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사실 찍으면서 저희 멤버들끼리 다 각자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못 봤던 장면들이 있는 게 너무 재밌었고 신기했고. 그 긴 버전도. 네, 긴 버전도 따로 촬영을 했었어서 이제 뭐 저는 촬영을 하고 나가면 이제 밤에 또 다른 멤버가 찍거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는 또 현대무용을 처음 해봤거든요. 맞아요. 저희 멤버 중에 현대무용을 배워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맞아요. 네. 비슷하게도 안 해봤어요? 진짜 한 일주일 저희 단체로 한번 살짝 배워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재미로 약간 취미? 그냥 잠깐. 해봤자 아니면 발레 정도? 아기 때 발레 맛보기. 정도? 음. 뭐 약간 이럴 정도였는데 뭐 대표님이 저희를 너무 믿으시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준 상태에서 현대무용을 시키신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안 각자 한 되겠네. 6시간? 6시간? 여섯 시간, 여섯 시간. 빡세게 하긴 했네. 네. 딱 그 촬영을 위해서 6시간 정도 딱 배우고 그 6시간을 배우고 바로 토탈을 하루. 토탈 네. 6시간이에요. 인당 1시간씩 1시간씩 이제 한 3일 선생님 정도 나눠서.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막 바닥을 막 쓰러졌다 다시 올라오고 그게 토탈 직접 한 거잖아요. 맞아요. 합친 것만 그쵸, 효과로 한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와. 그게 뮤비를 찍으면서 이번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그 무용을 잘 살리는 게 가장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대단하다. 전 레슨하다 울었어요. 아이고. 왜요? 나 마지막으로 해서 이거를 제가 뮤직비디오 뭔가 이걸 잘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맞아. 그 부담감. 네,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날의 마지막 레슨이었는데 끝나고 마지막 고생하셨습니다 쌤이 딱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러고. 이게 안 될 것 같았구나. 아니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진짜 뭐 이렇게 해서 좀- 뼈를 빼라고 하시는데 뼈를? 대체 이게 최고를? 아니요 이 뭔가 이 팔. 팔을 뭔가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맞아. 더 길게 뻗고 이렇게 막 하라고 어. 하시는데 저희 되게 파워풀한 거 많이 했고 막 그렇지. 하니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이게 약간 현대무용은 몸의 바디 파트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맞아. 이 고개가 뒤로 가는데 팔은 앞으로 가고 약간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봤을 때 그래도 다 비슷하게 처음 했잖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 춤을 잘 추는 멤버랑 이 현대무용을 잘하는 거와 좀 뭔가 논리가 전혀 달라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전혀 너무 몸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달라서 저도 그 현대무용 선생님께서도 정말 너무 그 현대무용을 잘하시는데 중간에 이제 저희 안무를 조금 넣으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안무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현대무용 선생님께서. 장르가 진짜 다르구나. 네, 네. 마치 락커가 R&B 부르는 거 아, 같은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앨범을 들으면서 떠올랐던 그 이제 앨범을 들을 때 가끔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네. 이제 언어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걸 뭐라 그러니 뭐 잘한다 뭐 찢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커뮤니티에서 평균가인데 막 어우 찢었다. 이카루스 뭐 무슨 뭐 웃겨. 쌉소름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 언어가. 항상 어떠한 키워드로 던져서 이거를 딱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못 보셨겠지만 트윗을 했었어요. 진짜요? 예. 별거 아닌데 누군가 케이팝의 예술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보여주고 싶다. 무섭고 놀랍고 짜릿하다. 의심할 바 없이 올해의 뮤직비디오 후보. 오, 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딱 보자마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평론가인데 이게 최고예요. 뭐 이것만 보다 죽어도 좋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렇죠.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요즘 나온 내가 영상물 중에 이렇게 내가 보면서 예술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본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자마자 제가 그래서 뮤직비디오 얘기를 좀 길게 한 거예요. 사실 너무 임팩트가 저는 아직도 좀 계속되는 느낌이고 저희도 아직까지도 계속 맞아요. 돌려봐요. 네. 네. 저희도 너무 만족해하는 것 중에 하나. 네. 네. 그래서 단어가 이번 앨범도 그렇고 이번 하고 나오신 그런 컨셉들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저는 미학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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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번 컨셉이 지난번보다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그렇죠. 그렇죠. 어둡고 심오한. 약간 분위기도 왜 우리 아까 계단 올라올 때 우리 건물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어딘가 들어가는 느낌. 여기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뭔가 으슥한 느낌?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좀 부담스럽진 않아요? 어때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저는 이카루스가 좀 더 제 아, 진짜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어. 그리고 저희가 워낙에 다양한 컨셉들을 너무 많이 해봤어서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좀 그런 좀 대중적인 음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더 실망할 것 같은 느낌? 아 진짜. 네, 오히려 네. 저희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네. 아 되게 그 자부심이 있군요. 완전히요. 그쵸. 네. 너무. 그래 맞아. 이번 음악들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음악은 근데 개취가 있잖아요. 사실. 다 취향이 있죠. 예. 저는 이번에 앨범 중에 최초로 타이틀곡이 최애곡이에요. 진짜 타이틀곡이 최애곡이고 그 다음에 수록곡 중에 그럼 그 전에는 타이틀곡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나요? 마음에 안 든 거는 아니고 저는 원래 좀 다크하고 딥한 맞아요. 노래를 어. 취향이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수록곡들이 그래도 이카루스보다는 조금 약간 밝은 텐션이 맞아. 좀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카루스가 전 제일 제 취향이고 두 음. 번째로는 가리스라는 노래거든요. 가리스. 그 노래가 또 마음에 들어요. 가리스가 맞아, 작사- 희진 맞아요, 작사. 맞아요. 네, 맞아. 이게 또 되게 실험적인 곡 뭐 되게 중에 하나. 특이한 노래인데 되게 계속 영어로 하던데. 맞아요. 네. 힘들었어요. 녹음하는. 녹음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어요? 일단 너무 빨랐고 맞아. 너무 맞아. 빠른데 이제 가사가 막 이렇게
우겨져 있으니까 그 발음을 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 희진이랑 같은 파트라고 해가지고 희진이 거 들으면서 했었었어. 이게 영어로 가이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원래 한글 가사였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약간 랩하듯이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맨날 노래만 부르던 사람한테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음정이 없는 맞아 말하듯이 하라. 아, 말하듯이 그치. 정말 해야 되는. 근데 또 음가가 있는 랩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가가 또 완전히 싱잉 랩은 아니고 맞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높낮이를 이렇게 맞아요. 맞아, 그랬을 것 어려웠어요.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 원래 영어 가사 작업에 참여한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 처음에 멤버들이 한국어로 녹음을 했던 버전이 제가 쓴 가사였어요. 그 버전은 우리가 들어볼 수 없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사실 이 노래는 영어로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훅 부분 빼고는 다 이제 거의 다 한국어였다가 저도 딱 들어봤었을 때 어딘가 조금 좀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제 번역을 제가 쓴 가사를 그대로 이제 그랬구나. 번역을 한 게 지금 영어 가사 버전이에요. 그래서 나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어디 영어를 썼지? 막 이렇게. 어디 영어를 어디. 영어가 맞아. 너무 어려운 막 이렇게 맞아, 맞아. 추상적인 표현들 같은 거 맞아요. 있잖아요. 잘 안 쓰는 단어들. 네. 근데 사실 모든 이 앨범에 있는 모든 곡들이 뭐 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 맞아. 없어요. 그쵸 맞아요. 대표님 스타일. 정확하십니다. 내가 읽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내 이번 세계관은 내가 꼭 정복을 해야지. 루나버스는 실패했으니까. 루나버스는 실패했지만 내가 이거는 정복을 해야지.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 그래서 그러면 곡 얘기 하나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좋아요. 좋다. 역시 처음부터 실망시키지 않았던 클럽 포 더 브로큰. 너무 좋아. 좋아요. 너무 좋죠. 저도 진짜 좋아요. 인트로 맛집. 진짜 저희가 인트로 극찬했어요. 와, 와 저희가 계속 들으면서 음. 리허설 때 이제 막 쇼케이스 날에도 인트로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냥 나오면 저희 다 극찬. 와 진짜 좋다. 이번에 인트로 요 인트로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좀. 네. 저는 이거에 대한 해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클럽 이카루스가 실존한다면 그 매장 그 입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곡이 바로 이 노래일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곡 설명이.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몰입이 되더라고요. 실존할 것 같고 이 클럽 이카루스가. 그치. 네. 그러니까 마치 그 마트 갔을 때 네. 그 앞에서 쇼핑할 때 음악 나오는 거 네, 같은. 입구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네.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설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네. 특히 거의 영화 같은 뮤비를 한번 보고 났더니 뭔가 왠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아까도 계단 올라오는데 왠지 뭐 이런 뭔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몰입감이 진짜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 지소 씨는 어땠어요? 이번 인트로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저 조금만 늘려주시면 뭐 어떻게 좀 나른하게 좀 이렇게 늘려줄 수 없어요? 나른하게. 아이, 너무 농담이에요. 좋아요. 이렇게. 네. 좋아요. 우리 체리 씨. 저도 진짜 저런 설정이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 처음 들었을 때도 비트도 굉장히 다양하고 변형이 좀 많이 되는 구간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싶다가 갑자기 또 다른 이렇게 맞아요. 흘러가고 네. 이런 거를 들으면서 진짜 너무 좋다. 네. 이번 인트로 너무 잘 뽑았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마무리 안 해도 돼요. 예. 이게 너무 웃긴 게 강박이다. 이 앞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갖고 이렇게 할 때 눈이 살짝 커져요. 근데 마무리할 타이밍이 다가온 거야. 뭔지 알죠? 자 이제 마무리 갑니다. 언제까지 그걸 하나 봐야겠어.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마무리점. 예. 마무리. 네. 근데 그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그러진 않죠. 그쵸. 예. 오히려 더 다행히. 횡설수설. 되게 좋아.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러지 않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그러진 않아. 약간 횡설수설하는 타입이에요. 오히려 더 약간 마무리를 끝이 안 해요? 흐려져요. 식 사라져요. 약간 이런 식. 네. 그냥 이렇게 어. 아무도 안 들리게 자기 혼자 자꾸 리액션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고? 못 들었어 미안 이래요. 맞장구 쳐줘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네. 자기가 적당히 막 이렇게 혼잣말 같이 응. 그것도 근데 한 그건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은 같아요. 심리인 것 같아요. ENFP?
얘네 공감해야 그러세요? 되는. 예? 같이 그러세요? 아, 그러진 않아요. 아, 왜? 힘드셨다. 근데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아까 그 이런 금 마무리도 그걸 내가 어떻게 끝날지가 약간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부담 없 내려놓고. 그래도 다리는 꼬았네. 그러니까. 아니, 까도 돼요. 까도 왜? 돼요. 편안하게. 네, 여기 뭐. 아니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합시다. 좋아요. 네, 우리는 되게 좋아요. 예, 습관이라. 저희 이카루스가 편하게 또 습관에 하라니까. 또 이런 그게 있거든요. 네. 연관이 있거든요. 현대 사회에 약간 네? 질병인 현대사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요? 아니 그 집착이 제가 옵세스드를 갑자기 얘기했는데 갑자기 옵세스 들어가. 나 우리 가리스 얘기한다니까. 갑자기 다리 꼬는 편안하게 다리 까도 된다니까 무슨 지금 정리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가리스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하이퍼팝. 편안하게 다. 그러다가 아니 지금 옵세스- 인트로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인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저 안 잘하세요. 왔어요. 아니 가리스 아니에요. 나도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러다 이렇게 되는 지금 인트로. 이해는기가 원래 그래서 어쩔 수 없나 봐요. 정리를 안 해주니까 나도 지금 헷갈리잖아요. 아니 지금 집착을 얘기하던 게 아니라 네. 집착이란 단어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지금 체리는 그 집착이랑 비슷하게 들리니까 갑자기 아니야. 집착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아니야. 집착을 설명하는 그 구절 안에 이게 있었어. 그치. 이 단어가 있었어. 있는데 내가 그 그래서 앞에를 이 단어만 꽂혀서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그게 왜 나오는 근데 이 거지? 집착에 대한 구절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단어 하나만 말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지. 맞아.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네. 나 이런 인터뷰 처음 해보는 것 같아. 그거 예림이 조금 번역기가 필요해. 갑자기 뭐요? 갑자기 이제 생각나니까 이거 네. 뭔가 말해야 될 것 같은 거죠. 네네. 갑자기 꽂혀가지고 이 습관은 이건데 약간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설득이 안 되는데. 저도 말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아까 우리 혹시 카메라가 잡았으면은 아까 막 그 얘기할 때 우리 립씨 그 표정을 만약에 그 화면에 잡으면 진짜 웃겼어요. 왜냐면 이러고 있어요. 또 시작됐다. 또 시작. 모르겠다. 난 진짜 모르겠고 내가 이것도 한두 해지 그렇죠. 도저히 모르겠다. 완전히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게? 그냥 기다렸어요. 맞아 항상 기다려줘요. 기다렸어요. 성격이 반대죠 둘이. 완전 완전 반대인 반대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상생활 버전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반대해요? 일상생활 자체도 약간 반대인 것 같은데 패턴이. 저기 지금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게 아니고 체리! 언제 얘기해요? 이게 아니에요. 아 이게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어려운 사람. 얘기였나요? 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으로 비유를 하자면 왜 그래? 근데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왜 답답한지 알겠죠? 갑자기 패턴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갑자기 일상 패턴이 아, 나올 줄은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렇게 편했나요 오늘 이 분위기가? 아니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런 건줄 알았어. 나 또 슈리 씨 팬한테 욕 먹겠다. 너무 몰아갔다고. 아니에요. 저기 얘기를 시작해 보세요. 저 자리 바꿔주시면 안 돼요? 자꾸 여기서 끊겨. 너 나를 왜 따라 거기 아, 나 한쪽이 이어가지를 맞아. 못하겠어. 받을 수가 없잖아. 받을 수가. 넘어가 주세요. 네, 그럼 제가 다시 네. 시작해볼게요. 네네 다시 정리를 네. 해주세요. 자, 네. 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아 그거 하는 거야 노래 얘기가. 그니까 나랑 비슷하시다니까. 저기 아니 다 속하게 나와. 나랑 여기. 비슷하시다. 빨리 앨범 소개하고. 저 진솔. 그 아까는 대답을 안 하다가 이럴 때 마치 뭔가 물어뜯을 타이밍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지적하면 돼요. 앨범 소개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리비 오늘 앨범 하나도 말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 토크의 중심이잖아요. 그쵸. 리치가. 네, 오늘 그 미션을 갖고. 자 그러면 얘 자꾸 다음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좋아요. 네, 무조건. 네, 좋은 생각이에요.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인트로. 아,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 1번부터 이제 무조건 갑니다. 네. 네, 절대 중간에 뭐 저부터 반성할게요. 저부터 중간에 뭐 평소엔 어땠냐는 이런 거 안 물어볼게요. 까먹었어요. 인트로? 글로벌 더 브로큰. 인트로를 처음 들었을 때는 네. 사실 저희가 노래를 처음 무언가를 들을 때는 핸드폰 그냥 스피커로 대충 이렇게 듣거든요. 그치. 근데 이번엔 전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저희가 무대 리허설을 하러 갔을 때 처음 들었어요. 사실 인트로를.
무대였나? 뭐 어떤 한 좋은 스피커로 어떤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그걸 딱 들었었는데 딱 듣고 나서 좀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뭔가 오 대박 좋다 약간 이러면서 멤버들끼리도 우리 이번에 인트로 진짜 좋다. 왜냐면 인트로는 사실 저희가 녹음할 게 없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듣거나 아니면 뭐 앨범이 공개되고 듣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너무 좋다 딱 해서 이번에 인트로 좀 좋다. 좋다. 그리고 약간 좀 인트로는 그런 느낌 있잖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저기서 저렇게 할 거 이런 아쉬움에 대한 게 없고 그렇죠. 약간 감상자 입장에서 맞아요. 좀 감탄하면서 듣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난 너무 좋았던 게 요즘 이런 사운드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뭔지 아세요? 요즘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가 한때는 K-팝에서 좀 되게 실험적으로 이런 뭐 복잡한 비트랑 막 변박이랑 럽스텝 느낌으로 막 드랍 좀 세게 들어가는 거랑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음악들이 다 되게 깔끔해져갖고 맞아요. 이지 리스닝. 맞아 그런 계열로. 근데 이거 딱 듣는데 와 여기는 다르게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게 기분 좋게 들었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어. 끝났고 이제 인트로 끝났다. 이제 인트로 끝났어. 이제 인트로 끝났고 우리 타이틀 얘기를 아까 했었나요? 뮤비 얘기만 했어요. 뮤비 얘기. 뭐가 웃겨요? 뭐가 웃긴지 일단 듣고 갑시다. 언니가 딱 그 사이에 꼈네. 그냥 딱 사이. 지금 나의 어떤 허점을 진솔이 딱 치고 들어가서 정확히 짚어낸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아니요 기분이 좀 통쾌. 그게 아니라 물어보는 게 너무 웃겨요. 음. 우리한테 되려 물어보는 게 이카루스 했나요? 그게 뭐 예. 대본이 없어서 진짜 맞아. 찐으로 없잖아는 찐으로 하나. 대본이.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죠. 리얼, 나는 리얼. 그냥 이런 게 싫어. 뭐 이렇게 하다가 물어봤으면 딱 대답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2번 질문 이렇게 하는 게 싫어서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웃지 마시고 너무 좋아요. 네, 이정 방송 이미지 관리해야죠.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진짜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너무 매력적이에요. 나 안 네. 웃으면 되게 세 보여가지고 네. 맞아 맞아. 약간 이런 오해받을까 트라우마 봐. 있어요. 네. 저랑 리비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자세도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되게 바른 자세로 맞아. 뒤에 이렇게 딱 꼿꼿하게. 기대듯이 하고 이렇게 하고서 눈을 살짝 이렇게 내리깔듯이 보거든요. 음. 뭔지 알죠? 잘 때도 이렇게 자요. 아 진짜로? 네. 맞아요. 잘 때도 이렇게 좀 약간 네, 약간 일자로 자는 스타일. 목에다가 목베개 끼고 진짜 이렇게 그리고 약간 관짝처럼. 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말을 되게 조근조근 하잖아요. 맞아요. 오. 그 느낌이 이게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약간 되게 최면이 걸리는 거예요. 나른하게. 이게 되게 나른해져. 맞아, 나른해. 나른합니다. 예. 이제 이카루스 가볼까요? 진행을 해. 이카루스 아까 본인은 오랜만에 타이틀곡 중에서 내가 좀 진짜로 그러니까 앨범 중에서 내가 맞아요. 최애로 뽑는 게 타이틀인 경우가 처음. 근데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매번 앨범마다 타이틀이 내 최애인 경우가 없을 때도 거의 있죠. 없어요. 완전 네.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아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좋아하는 수록곡이 저 노래를 그쵸 아니 뭐 꼭 그런 예를 들면 뭐 이걸 타이틀로 내세우지 뭐 이런 전략적인 것뿐도 있겠지만 가령 나는 저런 노래로 한번 활동해보고도 싶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컨셉상. 예, 이번 여기부터 할게요. 네. 이번 이카루스 타이틀곡에 대한 어떤 지금 이제 다 녹음도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공연도 많이 했을 때 이 곡의 어떤 좀 각별한 매력 녹음했을 때 뭔가 내가 좀 어떤 느낌 저는 사실 이번에는 처음에 저희가 딱 곡을 받았을 때 버추얼 엔젤은 대표님이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나? 뭐 약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어. 네. 맞아. 근데 이카루스는 단톡에 그냥 이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왜 이번에는 우리랑 상의를 안 하셨지? 이랬었어요. 저희 다 같이. 근데 이제 뭐지? 근데 이제 저희는 약간 조금 대표님을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그래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네 하고 이제 보냈어요. 딱 들었는데 생각보다 막 뭔가 이걸로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거예요. 이게 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2번 듣고 3번 듣고 계속 들으니까
노래가 점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역시 대표님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에 약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약간 핵심은 뭔가요? 이 노래에 좀 약간 킬포라 그러나? 킬포 저는 그 사비 완전 사비? 딱 사비 네. 거기가 과연 누가 케이팝에서 이런 거를 도전할까?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그 파트를 맡았는데 녹음할 때도 뭔가 그 노래에 좀 귀신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맞아요. 그런 거를 네. 표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다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녹음했던 곡이었어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딱 와닿는 것 같아. 정확히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방금 듣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나? 근데 사실 지금 처음 듣잖아요. 그쵸. 근데 꼭 그게 들은 얘기 같았어요. 지금 약간 뭐 좀 꿈꾸는 것 같은 느낌. 그거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다행이에요. 예. 건너뛰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네. 네. 하연 씨는 어땠어요? 저도 녹음을 하면서 제가 가성을 잘 쓰는 편이라 되게 네.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녹음을 딱 들어갔는데 이 노래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게 저희가 허리케인 이렇게 안 끝나고 허리케인 다시 이렇게 불러요. 밴딩이 좀 있죠. 네, 이게 그 애매하게 떨어지는 그거를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어요. 정말 빨려 들어가는 정말 이 떨어지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진짜 딛고 일어나는 그거를 정말 이걸 뭔가 약간 벅찬? 그러니까 뭔가 그런 벅차오르는? 희망 벅차오름이 아니라 정말 벅차지만 이걸 뭐 간절해? 어떻게 막 이렇게 아. 올라가려는 약간 그런 느낌? 뭔가 버겁지만 그렇죠, 버겁지만 이겨내고자 하는 약간 의지 같은 거. 애처럼. 네, 좀 가장 그 부분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또 그런. 1절 첫 후렴이었어서 파트가 음. 좀 제일 부담이 많이 됐던.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뮤비를 볼 때는 죄송해요. 내가 뮤비를 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니야. 아까부터 내가 무슨 말 하면 김민수 씨 앞에서 돌아가는 건가요? 다시 그 얘기인가요? 다시 지금 그 얘기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고 뮤비 볼 때는 뮤비에 이제 좀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음악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처음에는 뮤비에 비해서는 좀 약간 평범한가? 뮤비의 느낌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저도 비슷했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맞아요. 타이틀로서 왜 타이틀감이라고 했는지 맞아요, 알겠다 맞아요. 싶은 그런 곡이었어요. 네, 되게 매력적인 곡이었고 자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녹음에 대한 얘기인가요? 뭐 이카루스 그냥 이카루스죠. 곡에 대한 저는 일단 이카루스 녹음에 대한 얘기도 좋아요.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녹음은 딱히 재미가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녹음은 사실 좀 힘들었어요. 저는. 어떤 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호흡이 되게 이번에는 길게 불러야 되는 파트가 많아서 너무 벅차서 너무 힘들었어요. 벅찬 감정을 또 느꼈네요. 네, 호흡적인 너무 면에서. 호흡이 힘들어서 항상 부를 때마다 숨차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저는 이번에 되게 좋았던 게 안무와 이런 컨셉과 이런 게 삼박자가 되게 맞아 떨어졌지 않나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무대할 때 뭔가 재밌는 뭔가 이렇게 밝게 웃는 것보다 이런 아련한 게 더 재밌지 않나. 맞아요. 그 약간 그 무용 현대 무용의 특징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게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뭔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운 맞아요. 자 이제 차례가 왔습니다. 네.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에 과몰입을 자주 했던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이카루스라는 딱 제목 받자마자 와 미쳤다. 일단 그 스토리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근데 그래서 좀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나 이럴 때 표현하기가 되게 오히려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이카루스라는 그 대상에 좀 몰입해서 스스로 제 앨범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요즘에 아이돌 분들이 스타일링적으로 날개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저희도 그렇지만 근데 저희는 어쨌든 버추얼 엔젤 때부터 그게 좀 의미를 담아서 어떤 좀 심볼로 이용을 해오고 있잖아요. 이카루스까지. 그래서 좀 아르테미스의 좀 그런 뭐랄까요 이미지? 상징? 정체성이 딱 뭔가 잡힌 느낌 이카루스 하면서 네
3단계가 아주 좋았어요. 이미지, 너무 다 좋아요. 상징, 뭐였죠? 정체성. 정체성. 네. 아, 뭐. 잡힌 느낌? 어,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저는 왜 처음에는 다 그러잖아요. 왜 아르테미스지? 그쵸. 보다가 이제 좀 보다가 버추얼 엔젤 하는데 뭐 알 것도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뭐 이게 뭐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그냥 보다가 보면 아 멋있다, 뭐 예쁘다, 뭐 예술적이다 그랬는데 비로소 맞아, 이번에 이카루스 뭐 아무튼 클럽 이카루스 그 여러 가지 상징들 그다음에 저는 정말 이 커버 하나도 너무 전 좋았어요. 오 정말요? 이 커버를 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걸어가는 이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표정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뭐 어떨 서로 것 같았어요? 네? 어떨 것 같았어요? 좀 어둡잖아요 실제로. 그쵸. 이게 좀 네. 어둡지만 밤에 찍었어. 좌절한 거는 아닌 음. 느낌이었어요. 네, 뭘 찍었을 때는 어떤 디렉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대로 마무리하셔도 돼요. 우리 이카루스에 대해서. 그래요? 근데 저도 네. 이카루스 녹음할 때 좀 어려웠던 게 가성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제가 어려운 부분이 약간 반가성과 가성을 쓰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곡이 조금 그런 아련함을 표현하려고 하려면은 좀 그런 디테일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가성에서 이렇게 가성으로 넘어가는 네, 그거가 그러니까 네. 목소리가 완전히 네, 다른가요? 완전 아 거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스타일이구나. 그쵸.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쵸.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고 저 같은 경우는 안무는 정말 이렇게 후렴 부분에서 어떻게 땅을 짚을 생각을 하셨지라는 생각에 너무 신기했고 하면서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좀 아쉬운 건 있었어요. 뭐 약간 저희 아르테미스 하면 되게 몽환적이고 심오하고 알 수 없고 미스테리하고 약간 이렇잖아요. 신비로운 거. 네, 신비로운 거. 네. 근데 저는 원래 밝은 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곡이 조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아까 그거 물어본 거거든요. 이번 앨범에 전체적으로 보면 뭐 템포는 좀 빠르고 뭐 막 정말 막 달리는 곡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러블리한 느낌이 나는 좀 그 메이저 분위기의 이런 맞아요, 노래는 좀 맞아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게 혹시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었나. 맞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투어를 돌면서 약간 밝은 곡이 어느 정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하지 않을까. 기회가 된다. 네. 예,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기가 우리 제이드 정님께서 다 준비돼 있지. 그럴 것 같아요. 예, 분명히 또 큰 뜻이 있는 분이니까. 맞아. 예.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앨범에서 좋아하는 곡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뭐 기본적으로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Obsessed하고 Verified Beauty Verified Beauty.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Obsessed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컨셉을 물론 노래 얘기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뭐 녹음할 때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뭐든 좋아요. 요건 이제 컨셉이 그거잖아요. 그 키워드가 집착이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그런 얘기 안 해봤죠? 해봤어요? 그런 거. 그런 날 못 처음이요. 들어본 것 같은데. 언제요? 아니 활동하면서 아, 맞아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일 뭐 이런 인터뷰 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부터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많이 못 본 것 같아 그런 거. 오늘 집착에 대한 오. 키워드로. 네. 좋아요. 집착. 집착. 전 있어요. 뭐요? 저는 운동에 집착해요. 맞아. 좀 운동 좋아해요? 네. 어. 그래서 좀 어떤 거 좋아해요 운동?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공 쓰는 거 말고 구기 종목 말고. 표정. 어우 뭐 정말로 공 쓰는 걸 혐오하는 듯한 표정. 근데 테니스를 잠깐 했었는데 네. 안 맞더라고요. 탁구, 탁구도 볼링. 아유
볼링을 진짜 못 치잖아 내가. 맞아. 아 공에는 좀 공에 약해요. 약하네요, 제가 진짜. 제 몸을 써서 힘들게 해야 돼요. 헬스. 완전 헬스, 무게치고 막 이런 그거 달리기. 근데 사실 두 개가 완전 다른 거예요, 진짜. 맞아요. 공 쓰는 거, 공으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헬스 이런 거 절대 못 하시거든요. 맞아. 어떻게 그걸 하냐고 막 그래요, 진짜. 신기하다. 맞아. 그 외에 또 약간 그런 거. 여기서 사실 옵세스 됐다 그러는 거는 조금은 부정적인 톤이 있거든요. 좋지 않다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나도 아는데 이게 참 이 집착이 떨치기가 좀 어렵다. 근데 저는 약간 관찰하는 거 좋아해요. 습관 같은 거 있어요. 저 그래. 죽어도 못 고치는 저 습관. 있어요. 뭐야. 얘가 맨날 손목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핸드폰을 이렇게 셀카를 찍거나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봐요. 진짜. 그래서 거울 셀카 찍어도 리비는 손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야, 제가 그건 뭐 집착은 아니지만 완전 습관인데. 저는 입술 뜯는 게 그럼 집착인 것 같아요. 입술을 겁나 뜯어요. 근데 아기 때부터 계속. 저랑 똑같은 집착을 갖고 계시네요. 입술. 네. 항상 피가 나고 맞아요. 물어 뜯어서 저희 어머니가 제발 좀 그만 물어 뜯어. 맞아요. 불안해지면 근데 더 뜯는 네. 것 같아요. 손으로 뜯을 때도 있고 이빨로 맞아요, 뜯을 때도 맞아요. 있고, 그렇지. 나쁜 습관이야 진짜. 고쳐야 되는데. 그럼 딱히 내가 뭔가 부정적인 거 어떤 집착하는 거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걸로. 같아요. 오케이. 셰리 씨는 저는 앞머리. 앞머리에 집착해요? 네. 이게 약간 조금만 갈라지면은 이게 살이 살짝 보여가지고. 약간 그게 되게 싫구나. 네.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요. 제가 이 집착이 좀 심해가지고 그 앞머리가 조금이라도 좀 약간 이렇게 조금 벌어지면은 살이 보이는 게 좀 싫어가지고 그런 거에 좀 집착을. 그러니까 여기 앞머리에서 이제 네.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 사이로 살이 보이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딱히 집착을 하지 않는데 방송할 때는 뭔가 완벽해야 돼. 약간 맞아. 이런 게 있어서 더 이게 심하게 집착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아이돌들은 무대할 때 막 그 카메라 잡혀야 되니까 순간 네. 맞아요. 어떻게 보일까 매번 또 거울로 막 확인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예쁘게 보여야 되고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집착이 된 것 같다는 느낌? 예. 좋은 의미에서 내가 되게 막 몰입하고 내가 꽂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다. 꽂힌다는 표현 좋다. 꽂힌다? 내가 꽂혀 있는 거. 꽂혀 있는 거? 잡동사니? 잡동사니 잡동사니? 제가 잡동사니를 진짜 좋아하고 예를 들면 소품 같이 막 피규어나 이런 걸 모으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약간 랜덤 뽑기에 조금 진짜요? 환장하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나올 때까지 뽑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걸 좀. 그거 좀 집착에 가깝다. 네. 그렇지만 근데 맨날 실패해요. 맨날 실패해요. 맞아요. 한 번도 안 돼봤어요? 그래서 가끔 되나? 가끔 진짜 그게 도파민이 빵 터졌을 때가 처음 처음 뽑았는데 딱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나왔을 때가 도파민이 진짜 최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거를 좀 약간 느끼기 위해서 계속 사고 했던 것 같아요. 신기해. 재밌는 답변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기대하는 뭔가 어떤 답변하고 되게 흡사한 게 나왔어요. 진짜요? 이가 뭐냐면 요즘 왜 도파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파민 근데 엄청 많죠. 대부분 집착이 저는 약간 도파민에서 오는 거. 맞아요. 네, 그거 뭔가 그 기분이 느끼고 싶은 거지 내가 계속 그쵸. 어떤 거에 집착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맞아요. 너무 행복함. 그 사소한 행복함 네. 그런 느낌. 그렇지. 네. 맞아. 하수 씨는 어떤 게 있어요? 아까부터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전 좀 많은 것 같아요. 집착하는 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느낀 거는 저는 제 루틴에 집착을 많이 하죠. 그런 거 좋아. 제 루틴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정확히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서 난 침대에 누워야 되는데 그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못하면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루틴 짜자작을 못하고 출근을 하면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날 하루가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느낌. 그래서 막 저희 최근에는 3시간 자고 나와야 되는데 이 루틴을 다 지키고 자야 되니까 너무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쉽지 않다. 해야 되는 3시간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만 자고 나가야 되면 네. 그냥 들어와서 빨리 씻고 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 빨리 그냥 씻고 자야 되는데 이걸 다 무조건 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잠을 줄여 나는. 약간 저랑 비슷한 스타일. 좀 그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침에 잠보다 루틴이 더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오 이게 마이 갓. 맞아. 좋아하는데? 진짜. 그래서 집에 할게 딱 그렇게 들어 많아? 할 게 많아. 정리하는 이게 왜 많아? 할 게 많아. 지금 비루틴파.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저 진짜랑 약간 비슷한 게 저는 무조건 아침에 아침 저녁 그 체중을 재야 되는 그게 있단 진짜로?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체중을 못 재고 나왔다? 그러면 그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난 그러진 않아. 재밌다. 저는 좀 심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살짝 선을 그러니까 드는 것 좀 같은데. 빠졌어. 여기는 둘은 되게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근데 왜냐면 체중 재는 거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 돼버려서 나도 한 번도 빠짐없이 재긴 해요. 그치. 근데 기분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맞아.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해서 맞아, 바로 맞아. 이렇게 그 정도. 그럼 유 씨는 3시간이면 3시간 잠을 루틴을 생략하고 3시간 잠을 차라리 확보한다. 근데 저는 사실 루틴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저는 씻고 자면 끝이에요. 그냥 씻어야 돼요. 아까 바라보는 눈빛이 딱 없는 사람의 느낌이었어요. 그냥 저는 머리만 감고 그건 있어요. 제가 집착하는 거. 어? 머리를 꼭 감고 자야 돼요. 저녁에 진짜로? 감고 자요. 저녁에. 안 그것도 그러면 나름의 찝찝해서 루틴인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못 자요 제가. 머리를 안 감으면. 네. 밤에 안 씻으면.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무슨 게 예를 들면 어떤 뭐 피부적인 뭐 트러블이나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분인 거죠. 그거가 이제 이유가 되면서 기분이 안 그랬어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찝찝해서 나 지금 찝찝해서. 더럽다라는 그 생각에 그냥 기분이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신경이 계속 예민해져서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오. 그리고 또 생각하니까 또 뭐가 있긴 그러니까요. 있잖아. 있네. 표정이 아주 득이 만만한. 아까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다고 했는데 네. 지소 씨는 저는 뭐 있지? 전 일단 식탐이 엄청 많아요. 먹을 거. 아, 아침 공복에 약간 집착한. 맞아. 아침 공복으로 일을 절대 못해서 아침을 꼭 아침밥에 먹어야 되게 되는 예민해요. 아침밥에 대한 네, 집착. 네. 아침밥에 되게 예민해요. 아침 끼니 자체에 집착해요? 아니면 메뉴도 집착해요? 메뉴는 괜찮은데 뭐라도 먹으면? 배고파지면 네. 좀 예민해지. 맞아요. 배고파지면 아. 완전 예민해서 그리고 옆에서 안 먹으면 좀 집착해. 계속 먹으라 그래요. 먹여요, 먹여. 너 왜 안 먹어? 먹어. 오기 나만 먹어? 전에도 나만 제가 안 돼지야? 먹는다 막 그랬는데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지금 먹어야 돼. 아침 꼭 먹어야 되는 사람. 저 완전. 안 먹어. 저도요. 진짜? 잠이냐 밥이냐. 그 좋은 어. 지적이에요. 그럼 잠이요. 나도 잠. 완전 잠. 나도 잠. 좀 움직여야 되면 완전 밥 먹어야 돼요. 제가 쓰러져가지고 리얼로 간식을 잘 안 먹죠. 간식 별로 안 좋아하긴 그러니까 해요. 간식 이런 사람들은 속에 울분이 약간 또 있어요. 울분? 울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밥에 뭐 집착해 그러면 나는 그거밖에 안 먹는데 그쵸, 진짜로 그쵸. 있다니까. 제가 좀 그러거든요. 제가 밥파. 과자 뭐 이런 걸 안 먹고 밥을 되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나를 밥 먹는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게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 나는 딱 그건데. 갑자기 이해가 되네요, 마음이. 진짜. 간식을 안 먹으니까. 맞아요. 전 간식보다는 밥. 맞아요. 이해가 가요. 진짜 저도. 야, 그것도 새로운. 네. 밥이랑 약간 인테리어에 전 예민해서 전 약간 정리들 그 루틴 중에 하나는 전 인테리어 그 방 정리에 되게 예민해서 집 나올 때 약간 소파에 쿠션들 이 정리 하나하나 각도 위치, 네 각도, 위치와 각도 그리고 이불 정리 팍 하고 이불이 막 이렇게 막 반대로 돼 있고 그거 절대 세로로 돼 있어야 되는데 가로로 돼 있는데 졸리니까 자야 된다. 전 그러진 않아요. 딱 해놓고 신기해. 나와요. 근데 만약에 픽업 시간 5분 남았어. 이거 이불 정리부터 하고 씻어. 와우. 신기하다. 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약간 깔끔함보다는 그 이렇게 봤을 때 인테리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쁜 정리가 느낌. 딱 돼 있고. 보면 좀 이렇게 시각적인 거에 또 예민하죠. 근데 딱 인테리어 되어 있는 부분만. 네, 공간에는. 그 공간만. 그러니까 한 방은 또 아예 창고처럼 되게 더럽게 나와가지고. 선택적이구나. 네. 마지막으로 인 씨.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루틴이 무너졌을 때 뭔가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근데 뭐 저도 이제 집 정리를 꼭 하고 나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침대가 안 개어져 있을 때
딱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 널브러져 있는 침대를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아요. 맞아 네. 맞아. 제가 옛날부터 팬분들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부터 침대 정리 진짜 할 거야.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게 습관이 됐어요. 계속 이렇게 집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근데 이게 한 번 습관이 되니까 그게 안 지켜졌을 때 너무 퇴근했을 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개던 대로 개고 위치 딱 이렇게 정돈해놓고 거실도 어질러져 있으면은 너무 기분이 팍 안 좋아져서 이게 저기 뭐야 깨끗하고 아닌 거의 차이만 있는 거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 네. 둘 다네. 네. 그렇구나. 그런 느낌? 예. 아무튼 원래 이제 음악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원래 근데 이 노래 주제 의식이 나는 그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서 그 맞아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날개가 뭐 잘라지고 부러지고 추락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타인의 기대대로 타인이 만들어 놓은 룰대로 살지 못한 나를 패배자로 생각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좌절감, 상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의 중요한 테마 중 하나는 집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두 개만 없으면 진짜 편하거든요. 맞아. 완전 덜할 네, 것 같아.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집착, 이제 그쯤 되면 거의 열반을 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깨달음의 경지에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쵸. 예, 근데 이 앨범도 저는 그거를 그린 게 아닐까. 그리고 어디에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전해주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젊은 뭐 친구들에게, 뭐 혹은 팬들에게.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이런 집착이란 테마에서 연결해 보면 내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성공도 경험을 해보고 이런 입장에서 약간 내 동년배 혹은 어린 친구들 약간 뭔가 그래도 선배로서 약간 좀 꼭 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든지 뭐 그런 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가끔 왜 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뭐 밥 잘 챙겨 먹으라든지 뭐 근데 꼭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약간 저희한테 원하는 이런 거요? 아니 우리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해주고 말이 싶은 있어요. 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하고 싶은 말하고 좀 비슷한데 아, 저 약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네, 그냥 그게 제일 좀 위로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좀 너무 애쓰는 타입이었어가지고 뭐 맞아. 네, 좀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핫을 김립 명언집 한번 가봅시다. 뭐 이렇게 꼭 정리된 말이 아니어도 돼요. 영화까지는 아니고 저도 만약에 제가 힘들었을 때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됐던 거는 미리 걱정하지 않는 거. 좋은 말이다. 미리 걱정하지 않. 저도 워낙 걱정이 너무 많고 완벽한 걸 추구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게 저한테 독이 된다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 어떻게든 내가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흘러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나만 힘든 거지 나를 갉아먹는 행동이었어서 차라리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지켜보고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러면은 좀 내가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김립하면 다들 그러잖아요. 되게 능력치가 다 좋다. 노래도 잘하고 맞아요. 춤도 잘 추고. 그래서 그 부담감에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만큼까지밖에 못했으면 스스로 본인을 너무 깎았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씩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 뭐 오늘 좀 실수했으면 됐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나는 웃겼어 약간 이렇게 조금 재밌게 넘기는 게 좀 이제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좀 그런 좀 계기가 있었어요. 약간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뭔가 그 약간 뭔가 그 두려움의 단계에서 약간 좀 초탈해지는 어떠한 계기는 사실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나 지금 내가 너무 나를 갉아먹나? 라는 거를 좀 스스로 느꼈을 때 그때 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죠.
주변에서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완전 옛날보다 훨씬 음. 네 많이 나아졌어요. 왜냐면 연습실에서도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아 진짜. 맞아요. 네. 보컬을 뭘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가? 춤? 그 춤 노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춤 노래 모든 면에서 내가 이만큼까지 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이것까지밖에 못했어. 아. 라면은 그거에 대한 자괴감에 너무 빠졌었어요. 나의 기준점에 네, 뭔가 못 기준치를- 미치는 것 네. 같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존감이 계속 깎이면서 이 제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거 나한테 너무 독이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왜냐면 내가 보는 김립은 너무 되게 강하고 예, 차라리 화가 나 있으면 낫지. 아니 진짜 뭔가 항상 이렇게 뭔가 개의치 않을 것 같고 힘들지 않아 할 것 같고 이클립스 처음 봤던 순간부터 항상 너무 잘하니까 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는 몰랐던 것 네. 같아요. 저도 다 그런 게 있죠. 나도 다 그렇게 다 이거는 견뎌내고 사람이네. 나도 뭐 나이 뭐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막 이런 느낌인데 네. 그랬구나. 우리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었죠? 뭐 그냥 랜덤이에요. 랜덤이었었죠. 네. 랜덤이었었죠. 전 지금의 저에게도 약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진짜로? 항상 저는 약간 새로운 도전할 때 되게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라 라고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말이에요. 약간 그래서 뭔가 약간 후회되는 게 있다면 그런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많은 걸 시도해보지 못한 게 조금은 후회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신감이 넘치게 아니면 정말 뭐 그냥 막 해도 될 거를 미리 걱정해서 못 해본 거? 약간 이런 게 후회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두려워한다고 뭐가 사실 해결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가장 기본적인 그 심리 그 상담이나 이런 것도 보면 가장 그 대원칙이더라고요.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없어요. 결국에는. 네. 하여튼 우리 갑자기 좀 약간 차분해졌는데 네, 아니 난 차분한 분위기도 좋아요. 네. 좋아요. 왜냐면 좀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쵸. 네, 맞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는지 뭐 맨날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뮤직비디오 뭐 활동 뭐 음방에서의 정말 발랄한 모습 이런 거 라이브 이런 건데 아무튼 우리가 집착이라는 테마로 얘기를 해봤고 베리파이드 뷰티 이 노래는 거기 설명해 보니까 원래 이미 있었던 곡이고 맞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전혀 몰랐어요, 사실. 폭탄 발언. 맞아요. 네. 언제 알게 됐어요? 이거 앨범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네. 준비하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딱 뭐 누군가가 이렇게 곡을 들려주면서 이 곡이 뭐 그런 곡이었어. 원래 있었던 곡이다 뭐 이런 그런 거요? 거를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알려준 거예요? 전 사실 쇼케이스 대본 보고 알았어요. 그 곡 소개 보고. 곡 소개를 보고. 네, 근데 그 제목이 음. 저희 티저 사진 공개될 때 그 멘트랑 똑같아서 티저 사진을 이렇게 딱 네. 올리고 거기 베리파이드 뷰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완전 아르테미스 맞아요. 초창기 처음 공개될 때요. 네. 다 생각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시 생각하기에는 이제 또 대표님께서 많은 곡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중에 있던 곡 중에 하나를 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음. 보석함이 이게 보물 상자가 있는데 맞아요. 그 보물 상자에서 그 저희도 어쨌든 의견을 많이 내는 편이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진짜 꽁꽁 숨기시다가 맞아. 앨범 낼 때 직전에만 딱 들려주세요. 아. 미리 안 알려주세요. 이 없게. 네. 그 사람마다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보여주든 나중에 깜짝 보여주든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큰 상관 없는데 본인 성격이 약간 이렇게 뜸을 들였다가 짜잔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대표님 맞아요. 딱 그렇죠. 근데 네. 심지어 왜냐면 저희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수록곡 중에 하나를 저희가 반대했었거든요. 맞아. 네, 네. 이번에 맨 처음에 곡을 맞아. 딱 보내주셨는데 여기 있는 곡이에요? 소개지 않았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안 결국에는 보내주셨나 보다. 아, 저희가 생각했어. 완전 에휴, 뭐 이렇게. 미리 보내줘봤자 싫다구나 하지. 약간 이런 네, 느낌인가? 5명이 대표님 근데 이거 맞아요? 약간 이렇게 그 돼가지고 이유는? 어 그 곡도 그냥- 너무 좋은데 좋은데. 뭔가
아예 새로운 장르를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네. 기존의 음악이랑 맞아, 맞아. 저희는 비슷한 색깔인 것 같아서 맞아 맞아. 그때 이카루스도 아직 들어보기 전이었어요. 맞아. 맞아. 되게 일찍 주셨는데 저희가 바로 근데 좀 다른 노래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니까 대표님이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네. 하고 그 뒤로 수록곡을 안 보내주셨다. 그냥 안 보내주셨어요. 그냥 통보해서 이거야. 이거야 녹음해야 돼. 이거야. 이거. 녹음 미리 잡아 놓으시고. 에휴, 다시는 상의 안 해야지.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연차도 있고 음악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되게 안목도 생기고 이런 정도가 되면 이게 또 쉽게 넘어가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이건 갑자기 궁금한 건데 오늘 갑자기 궁금한 게 많네. 그 커버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본인이 보통 정해요? 네. 네, 각자 유튜브. 픽입니다. 오, 그렇구나. 올라오는 예. 왜 갑자기 이게 묻고 싶었는지. 아 얼마 전에 중국어. 맞아. 네. 좋았어요. 노래. 진짜 들으셨어요? 네, 그 노래 되게 좋잖아요. 오, 그 진짜. 데이비 타워가 프로듀스한 가수인데 그 가수가. 예. 저도 좋아하는데. 네, 노래가 되게 그 요즘 잘 없는 맞아요. 옛날 R&B 스타일. 맞아. R&B 스타일. 2000년대 초반 R&B 맞아요, 스타일. 맞아요. 근데 저도 R&B를 워낙 좋아하고 옛날 막 이런 R&B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또 저희가 그 연습생 때 중국어 언니랑 저랑 아, 진짜로? 네, 둘이 좀 잠깐.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 살리는 게 너무 아쉬웠었어요, 항상. 뭔가. 성종. 네, 엄청 열심히 배웠었는데 그래도 나름 일본어파가 있었고 누가 중국어파가 일본어? 있었는데 저가 일본어. 세 명이. 그리고 중국어파가 2명이었는데 맞아요. 저희는 중국어를 배우고 한 번도 써보지를 못한 아, 거예요. 그렇네. 아, 그치, 그러네. 그치.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물론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보면은 읽을 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 차라리 이거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카피가 그래도 아예 안 배운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거기서 조금 걱정을 정말 많이 하면서 카피를 했었어요. 멋지다. 아, 제가 요즘 옛날 R&B 뭐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옛날 R&B들 제가 좀 많이 듣거든요. 뭐 옛날 거미 씨 노래, 뭐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나 뭐 박정현 노래 막 이런 거 제가 많이 듣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딱 올라왔는데 나 이 노래 사실 잘 모르는데 근데 봤더니 제가 그 아는 원래 그 되게 대만의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데이비 타워라고. 그 사람이 프로듀서한 가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노래 들었는데 역시나 그때 감성이어서 되게 네. 멋있더라고요. 엄청 좋았어요. 힙하시고.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베리파이드 뷰티. 베리파이드 뷰티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그냥 제목에 대해서만. 제목에 네. 대해서. 네. 저는 이 노래 되게 좋은데 맞아 우리 이 노래가 원래 만들어져 있었다. 맞아요. 맞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감동 같은 거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저는 그 점이 약간 좀 차별화되는 것 같은데 우리 그때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달의 소녀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어쨌든 아르테미스라는 팀이 어쨌든 새로 그 데뷔를 여러 번씩 또 했잖아요. 예, 데뷔를 했지만 좋은 게 어쨌든 예전과 이어지는 그 서사가 저는 너무 좋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하나 그냥 허투루 뭐 그냥 평범한 신곡 이렇게 던져진 게 아니라 어떤 시절을 또 상상하게 하고 뭐 버터플라이 같은 노래를 또 상상하게 하고 맞아요. 그런 이어지는 느낌이 저는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평범하게 뭐 어떤 트렌디한 신곡들이 그냥 아무 서사 없이 있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랬단 얘기입니다.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베리파이드 뷰티의 뭐 녹음이나 그 뭐 과정에서 재밌었던 일이나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제일 먼저 그거 많이 녹음했던 좋아하시더라고. 팬들이 그런 얘기 듣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비하인드. 비하인드를 맞아요, 되게 맞아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많이 물어봐야지 그 생각도 했었어. 그럼 비하인드하면 그 녹음 예림이 뭐야? 그거 말하지. 베리파이 뷰티 얘기는 아닌데. 네, 아무거나 그 상관없어요. 가레스에서 아, 그 부분 중간에 스컬이 있어요. 그걸 한 명씩 다 해봤는데 예림이 있게 채택돼가지고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실제로 한 건데 다들 약간 조금 그냥 복스 파일이 갔다 온 건 줄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림이 목소리로 제가 불렀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만.
에이, 이거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거는 너무 아니죠. 다른데요? 내가 더 잘하겠다. 우리 스코어 한 번씩 해볼까요? 좋다 좋다. 누구누구 시도했어? 난 아니 나안 했어. 나 안 시켜줬어. 언니랑 그냥 뭐- 너만 너만 했네. 둘이 했네. 루시 했어요? 소했어요. 둘 중 한 명이었네 그러면. 언니가 와, 둘중 그게 내 목소리 아니야? 내 목소리야. 그 파일도 짜서 그 따로 가져가셨어. 맞아? 나중에 내 목소리 떴어. 둘이 경쟁자였네. 자, 한번 들어보고 판단합시다. 그래 누구 둘 중 한 목소리인지. 명. 자, 너 먼저 해봐. 김립 버전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스코어. 그래. 너부터요? 네. 긴 아 이거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더 잘했어. 더 잘했어. 진심 스컬? 기억이 잘 안 나요. 오케이. 자, 한 번 더. 아 긴장돼요. 이게 뭐라고 긴장이 돼? 뭐가 긴장이래. 이렇게 했어요. 오. 립시 쓴 거 그거 쓴 거 아니에요? 찍고 쓴 것 같아. 듣고 보니까 약간 이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나 아닌가? 저희 셋도 한번 받아보셨어야 됐던 거 아닌가? 아 그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니요. 네. 이미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맘 상했어요. 맘상했어요. 시켜라도 보시지. 이런 거 잘하거든요. 죄송해요. 아 원래 이런 거 좀 잘해. 저 이런 효과음 잘해요. 효과음 잘하잖아요. 네. 와우 이런 거. 맞아. 그게 그 감정이 배제된 거. 약간 쓸데없는 쓸데없는 거 아니야? 약간 묻혀서 들리는 거. 쓸데없고 효과음스러운 거.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알지? 근데? 누군지 잘 모르는 거. 누군지 잘 모르고 네. 묻어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웃겨. 참 별게 다 매력이 있네.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있을걸요? 스컬 이런 거? 작가분들.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알고 있지. 내 영혼이 여기 간절. 영원히. 대표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명을 해주셨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언니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얘도 엄청 걸로. 즐기지 않나? 저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아, 여기는 또 흰 씨도 약간 장난기가 많잖아요. 네. 은근히. 근데 전 약간 좀 중점을 많이 맡아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스컬. 그럼 여기서 발표할까 그거? 하슬 언니 몰카한 거? 뭐야? 그게 뭐야? 그 뮤직비디오 녹음 날에 없었어.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뭡니까? 저희가 하수 씨 전혀 모르고. 비하인드로 하라고 저 좀 진짜 냅뒀어요. 맞아요. 그 말을 이미 안 해줬어요. 그 영상에서 확인하라고. 맞아요. 그 뮤직비디오 처음에 시작할 때 나레이션 나오잖아요. 네. 어. 그래서 저도 녹음을 했었고 최리 그다음 리번니 하슬언니 순으로 녹음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대본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하슬언니 대본이 노이즈처럼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장난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맞아. 그래서 좀 호흡 섞어서 like noise 이렇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성화모 감독님이 자기는 부끄러워서 이런 거 못하겠다고. 너무 간지럽지. 네,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A&R 팀 직원분께서 그 성우님이 그 영어 담당이세요. 영어 발음 담당. 그래서 그거를 영어 발음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진짜 지적을 진지하게, 하셨어요? 진지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언니가 처음에 의심을 하더라고요. 맞아. 못할 줄 몰랐어. 아니 왜냐면 이 흐름상 It's Like Noise는 아니었어요. 도저히 만약에 내가 안 맞아. 네, 만약에 내가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 K-pop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It's Like Noise요? 약간 진짜 이랬는데 진짜 근데 웃는 소리가 한 명도 안 나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했어? 너네 웃지 마 이랬잖아. 그때 한 번 했는데 웃었어요. 맞아. 한 번 맞아, 했는데 맞아. 갑자기 깔깔깔 웃길래 그래서 내 발음이 진짜 별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로 근데 이거 맞아요 했는데 저희 그 A&R이 진지하게 A&R 분이 사실 약간 이게 좀 더 막 호흡 섞어. 호흡을 섞어서 진짜 진심으로 숨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누구한테 말하듯이 너무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셔라 아예 디렉을 주셔서 맞아. 그냥 It's like no 이렇게 나니까 약간 It's like no 약간 이렇게 했나? 뭐 이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감독님이 야 고생했다 나와 그래서 나왔는데 갑자기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감독님이 너가 볼 때 뭐가 나은 것 같아? 이래서 맞아. 내가 전 노이즈처럼이 좋아요 이랬는데 진짜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그래. 와. 그래. 그래, 알겠어 이러고 이제 저희 끝까지 말을 안 해줬거든요. 비엔드로 봐 이랬어. 이런 몰카를 당하다니. 그냥 항상 그런 건 저가 당하더라고요. 항상. 하필 또 마지막 순서였어가지고 녹음이. 그리고 언니가 타격감이 제일 좋아. 맞아요. 그거 타격감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맨날 놀림 친구들이 저를 항상 놀리거든요. 오. 네. 뭐 또 뭐 있어요? 또 생각해봐 재밌는 거.
우리 재밌는 거 좀 몇 개 한번 넣어 봅시다. 아 저도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제가 사실 그 가리스 가사를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멤버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녹음 날까지도 맞아, 몰랐어. 제가 가사를 썼다고. 왜냐면 뭔가 저희끼리도 이 뭔가 발음이 어색하거나 음절이 어색하거나 하면은 저희끼리도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가사 좀 안 붙지 맞아, 않아? 맞아. 이게 좀 별로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한 명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멤버가 썼다는 얘기를 못 들으면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맘졸이면서 혼자 네 얘기를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앨범 나오고 나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쓴 어떻게? 거를. 이제 그 비하인드가 진솔 언니가 녹음을 하고 맞아. 있었는데 음절이 안 맞았어요. 네, 음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님이 저한테 급하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여기 가사 좀 다시 써달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파트를 녹음을 하고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끝까지 제발 언니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쓰고 있는 거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가사를 수정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마. 맞아요. 작곡가님이 희진이가 금방 고쳐준대. 아 진짜? 근데 맞다. 근데 희진이가 이거 비밀로 해달라니까 비밀로 해. 이랬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해. 그래서 네 이러고. 누구야? 누구지 작곡가? 재열 작곡가님이요. 웃겨. 그래서 비밀 지켜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제 셀리스트가 공개되는 날 이제 희진이가 그 소통 어플에 팬분들한테 멤버들은 이제 오늘 알았을 거야 엄청 설레하면서 팬분들한테 그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팬분들이 저한테도 너 오늘 알았다며? 뭐 이래서 나 원래 알고 있었어. 제 동심을 지켜줬어요. 맞아요. 네. 그 내가 그런 쓴 뭐 많이 썼든 적게 썼든 내가 쓴 가사나 곡이나 이런 게 이렇게 사람들이 왠지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그거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그쵸. 그쵸. 네. 제가 또 했으니까 그런 걸 듣고 싶기도 했고 이번에 약간 유독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제가 왜 될지도 그랬을까? 몰랐고 이 가사가 이거 100%안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녹음을 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약간 이렇게 기가 죽어 있었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예전에 항상 메모장에다 뭐 막 많이 쓴다고 그랬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엄청 많이 써요. 네, 뭐 가사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내가 그냥 생각나는 문장들, 느낌들 이런 것들 다 써놓고.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되나? 영화를 또 근데 제가 책이나? 또 신기한 게 즐겨보진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베리파이드 뷰티까지 얘기했고 이제 한 곡 남았어요.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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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어땠어요? Burn은? 처음 들어 이게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기억이 약간. 이거는 녹음이 좀 오래됐나요? 너무 엄청 오래됐죠. 저희는 그렇죠? 이걸로 투어를 돌았으니까 사실 네. 선공개를 하고. 맞아요. 근데 저는 너무 기대했었던 곡이었어요. 저희도 번이라는 곡을 못 들었었고 맞아요. 네, 맞아요. 몰랐었는데 이제 저희도 그 6년 전에 그 인트로만 맞아. 인스트 그거 그랬죠. 잠깐만 듣고 이게 번이야라고 했을 때 저희도 이게 번이라고? 약간 이러면서 조금 반전이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이거 맞아요? 대표님한테 계속 이거 아닌데? 이거 맞아요? 계속 하기가 대표님 맞다고 어느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뭔가 제가 생각한 번은 조금 더 신비로운 느낌이었던 것 맞아,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네. 되게 좀 네. 업비트에 좀 펑키한 맞아, 느낌이 맞아. 강하고 사실은 뭔가 근데 제가 들었던 그 인스타는 뭔가 그 이렇게 따라라라라 약간 이런 약간 뭔가 신비로웠는데 뭔가 이거 아닌 것 글쎄 같은데? 바꿨나? 네, 이거 바꿔치기 한 거 아닌가? 약간 근데 합리적인 의심. 네, 정말. 약간 완전 그랬어서 빅리적 가심이야. 네, 네. 했는데 근데 딱 들었을 때 이게 6년 전에 만든 노래라고 하기에는 조금 요즘 노래 같았다 느낌. 수정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합리적인 맞아요. 의심이지. 네. 네. 그때랑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판이 글쎄. 뭐 다른 기억들 없어요? 맞아. 근데 시리 씨. 이게 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기해 아마 봅시다. 저희가 이거 넣자고 대표님한테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 번 넣어야 된다, 넣고 싶다. 이거. 맞아요. 지금 버전? 옛날 저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번. 그 버전? 그 번? 이제 9번? 진짜 옛날 그쵸? 말하는 거 아니야? 완전 옛날. 진짜 이제 옛날에 대표님이 어쨌든 번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저희한테 이제 맞아. 말씀하셨고 번을 못 들은 상태여서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아니. 매물이 확인되지 않은 매물. 네, 중고거래인데 저 사진 좀 올려주시죠. 아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달의 소녀 때 발표를 하려고 했지만 약간 맛보기로 보여주고 발표 맞아, 안 맞아. 한 곡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근데 그 대표님 다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앨범 낼 때마다 이거 넣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많이 이제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였어요. 이제 저희가 투어를 맞아. 가려고 루나띠얼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때 이제 셋리스트를 짜는데 이제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 루나띠얼이 테마로 가지고 가실 거면은 마지막 곡은 번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저희가 한 번도 공개된 곡이 아니니까 번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 저희도 이제 듣기 전이었는데 대표님께서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어요. 나도 그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건 내가 조금만 더 한 일주일만 더 고민을 해보겠다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완전 계획이 바뀌었죠. 루나띠얼이 마지막에 번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거를 위한 이제 뮤직비디오도 준비를 한다 하면서 이제 좀 계획들이 수정이 좀 됐었어요. 그런 또 사연이 있었던.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뭐 앞에 있다고 제가 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 없는 곡도 없고 다 그러니까 노래를 들었을 때 다 정말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곡 같은 느낌이고 다 뭐 좋은 의미로 서사가 있는 느낌이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즐겁게 듣고 있고 너무 또 수고했다 이렇게 말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앨범 토크는 해봤고 이제 슬슬 정리를 하면서 저번에 약간 비슷하게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단기 계획, 장기 계획. 단기 계획 그러니까 뭐 아르테미스로서 말고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짧게는 내가 이런 거 좀 해보고 싶고 길게는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아 나의 단기 계획. 나의 단기 계획, 나의 장기 계획. 그게 꼭 아르테미스 활동과 뭐 결부된 거여도 좋고 네. 아닌 것도 좋고 소망도 좋고 다 좋아요. 예. 우리가 약간 한번 다짐 한번 또 해보는 거지 뭐. 다음에 만날 날을 또 기약을 하면서. 좋아요. 예. 셰리 씨부터. 저요. 예. 단기 계획. 단기 계획. 휴가로 해외여행 가기. 해외 가기. 일로 말고. 일로 말고. 일로 말고 휴가로. 저스트 여행. 생각한 여행지 있어요? 생각한 여행지. 야, 생각만 해봅시다. 너무 행복하잖아 그러면. 어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본 데지. 전 발리 발리?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발리. 네. 좋을 것 발리 같아. 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장기 계획. 계획. 네. 장기 계획. 속눈썹 영양제 맨날 바르기. 너무 멋있다. 야, 너무 멋있어요 갑자기 뭐야? 왜냐면 제가 항상 리본니 속눈썹을 진짜 부러워해요. 맞아요. 왜냐면 아. 언니가 속눈썹이 진짜 길거든요. 근데 아까 저는 되게 네, 그래서 저는 멋있다. 이제 속눈썹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되게 막 요즘에 속눈썹 많이 붙이고 맞아요. 그러면은 금방 떨어지거든요. 근데 언니는 한결같이 길고 촘촘하고 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언니가 막 이렇게 길어. 언니 지옥 씨도 지금 언니 거야?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언니 거야? 보면 언니 거야? 보면서도 되게 너무 실시간으로 부러운 거야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너무 이것 솔직하다. 때문에 바로 영양제 사가지고 요즘 실천하고 있거든요. 귀엽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이제 꾸준히 아, 해보자. 못했어. 약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 자신을 반성하게 그래 됐어요. 우리 저. 아르테미스 저런 관련 말고 정도의- 진짜 개인적인 저런 거. 정도의 자기 포부와 네.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완전. 그래 개인적인 계획으로 하자. 그게 좋다. 재밌네. 저는 네. 단기 계획부터. 단기 계획은 일단 머리색을 저에 맞는 머리색 찾기. 지금 고민이에요. 제 톤에 맞는 머리색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계속 톤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요? 하다 보면. 어떤 거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색깔로 계속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뭔가 활동이 끝나게 되면 음. 체인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음. 무슨 색을 할지 너무 고민돼요. 재밌다. 그것도 초이스가 많으니까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 제안을 주시고. 그리고 장기 계획은 저는 운동을 좀 열심히 다녀봐서 근육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오. 근육이 없나요? 많이? 네, 잘 안 생기는 체질이에요. 아 그럴 수 있죠. 뭔가. 네, 맞아. 근데 사실 여기서 이 5멤버 중에 제가 2번째로 PT는 제일 열심히 다니거든요. 아 진짜. 맞아. 근데 너무 말랑한 그런 몸이에요. 효과가 많이 안 보이는구나. 네. 좀 속상하겠다. 맞아요. 네. 우리 립씨한테 많이 또 도움을
운동. 헬스걸. 과연 그 자세까지 꼭 했어야 됐을까요? 네. 네. 나 누가 할까? 하실까? 네. 저요? 단기 계획? 너무 집중된다. 단기 진짜. 계획. 근데 전 너무 다 일적인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어때요? 단기 계획? 저희 집 강아지 건강 검진 시켜야 돼. 그래. 활동 끝나고 해야지 지금 아 계속.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거 시간 맞추느라 지금 굉장히 저도 걱정되지. 해야 되고. 맞아. 근데 저도요. 근데 그게 과연 하수 씨의 단기 계획일까요? 네, 좀 의문은 남습니다. 그치?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죠. 그러네. 홀수년도 이번에 해야 돼. 같이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우리 그러네. 같이 가기로 했잖아. 나도 가야 전에 된다. 가려고 했었어. 그래. 아, 그래서 그렇네. 근데 진짜 계속 이제 투어 때문에 저희가 아 나도 오랜데. 네. 같이 뭘 같이 해? 그 말씀을 할 때 그게 뭘 같이 가. 제가 이런 식이라니까. 그래서 길마다요. 진짜 랜덤하다. 아 웃겨. 정말 제가 생각한 것 중에 가장 생각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나도 홀수했는데 그러세요? 같이 갈까요? 진심이에요 근데. 아니 생각 못해 이런 거. 의외로 저는 체리 씨가 하는 그런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진 않아요. 정말요? 그게 나름 그 안에 진실이 좀 담겨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건강 검진 해야 되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립 씨가 옆에서 계속 표정이 안 좋잖아요. 웃겨. 정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맞아요. 네. 장기 계획. 장기 장기 계획 합시다. 장기 계획은 뭐 강아지 뭐 수술할 거 있나요? 혹시? 전 장기 계획은 확실히 있어요. 저는 제가 영화, 영상? 그것도 너무 있는. 그건 이제 꿈중 그거는 하나였고. 약간 진짜 대학 가서 배우고 싶은 정말 단계로 네. 배우고 싶은 거고, 장기 계획은 저는 제 마지막이 제 이름으로 된 소극장을 사서 매주 제가 공연하는 거거든요. 소극장을 사서? 내가 사서. 그래서 저는 진짜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제 이제 목표가 이제 확실히 있어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든 않든 그게 아니라 내가 내 그쵸. 공연장에서 노래 네,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극장 콘서트 한 적이 있어요. 네, 솔로로.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의 컨텐츠, 저만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서 약간 매주 아니면 뭐 매달 이렇게 저의 콘서트를 안 할 때 이제 대관해 주면 되니까. 맞아요. 네. 어. 제 극장을 만드는 게 제 어. 목표라서. 이렇게 나머지 멤버들이 약간 저런 처음 듣는 얘긴데? 약간 이런 집 사고 싶다고 많이 했어. 맞아요. 그치, 집은 무조건 사야지.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저는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잘 열심히 좋습니다. 모아야죠. 아주 구체적이고 좋아요. 네, 아까부터 심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단기 계획? 계획? 운동이겠죠? 운동은 그냥 건강, 습관적으로 하는 운동은 거고. 완전 그쵸. 그러니까 방금 단기? 뭐 이게 여행 뭐 이런 것처럼 여행 저도 좀 여행 여행? 저는 워낙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네, 진짜 집에 거의 안 붙어 있을 정도로 아. 너무 좋아해서 네. 진짜 좀 회사 연락 하나도 없이 여행 가기. 너무 좋다. 진짜. 맞아요. 장기 계획은 좀 많이 TMI이긴 하지만 제가 쇼핑을 너무 좋아해서 쇼핑으로 한 달에 얼마까지만 쓰기 이런 걸 좀 플랜을 좀 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중요하지. 그런 것들. 그래도 되게 저는 긍정적인 아주 좋은 사고를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생각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거보다 저. 내가 딱 계획성 있게 쓰고 싶다는 거를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허황되지 않고 좋네요. 그쵸. 자, 그다음 안 한 사람이 흰씨 저요. 근데 저 노잼 인간이어가지고 계획들이 너무 재미가 없긴 해요. 뭐 괜찮아요. 근데 단기 계획은 좀 이제 도파민 좀 끊고 아니 희진 씨는 뭐가 제일 도파민이에요? 저 되게
저도 집순이거든요. 네, 그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는 예, 거. 릴스 보는 거에 좀 중독돼 아.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맞아, 봐요. 엄청 많이 네. 봤어요. 진짜. 그래서 어딜 가든 그냥 양치를 하든 화장실을 아. 가든 좀 이런 도파민에 좀 절여져 있어서 좀 그런 거 끊고 좀 영화라던가 책이라던가 이런 것도 봐야지 어휘력도 키우고 하잖아요. 좀 그런 것도 좀 문화생활도 좀 하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네, 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성공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장기 계획은 이번에 그 김완선 선배님이랑 활동이 겹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선배님 무대 보면서 그냥 어떤 방향으로든 저는 되게 연예계에 오래 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공개 방송 와주신 팬분 중에 한 명이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팬분이 2016년 저 그 혼자 데뷔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와주시는 팬분이에요. 거의 10년째 와주시는 팬인데 그분 이 편지에다가 휘진이는 오랫동안 가수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김완선 선배님 무대 보면서 휘진이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전 그 말이 되게 뭔가 힘이 되더라고요. 이번 활동하면서. 그래서 저의 장기 계획은 오래 남기, 오래 살아남기. 김완선 꾸준히. 되기. 네, 김완선 아, 선배님 같이. 진짜. 네. 볼 때마다 놀라워요. 정말요. 맞아요. 저희 네. 진짜 모니터 감탄하면서.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그 현대적인 감각을 어떻게 계속 가지고 있는 맞아요. 쉽지 말이 않다는 안 생각이 돼요. 드는데. 아무튼 뭐 지금 갖고 계신 단기 계획, 장기 계획 다음에 만났을 때 단기 계획 제가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네. 네. 단기 계획은 차분히 잘 하시고 네, 앞으로 남은 활동도 잘 하시고 네. 앞으로 아르테미스 저 계속 또 열심히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특히 김유 씨 오늘 처음 봤는데 맞아요. 오늘 토크가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뭔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딱 얘기를 해주셔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되는 아, 진짜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가웠고 다른 분들도 너무 반가웠고 진솔 씨 다음에 좀 더 얘기 많이. 더요? 오늘 진짜 많이 와 진짜 많이 끝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너무 매력이 있어서 이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짱 많을 것 네, 우리 같은데.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정말 진솔하다. 네 신속하다. 네. 네, 아무튼 다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르테미스